자, 여러분들의 버스 운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쪽집게 강의를 하고 있는 윤쌤입니다. 자, 윤쌤은 여러분들에게 적중률 높은 최고의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운전면허 취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멘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버스 운임의 기준 요율 결정 및 신고의 관할 관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버스 운임에 대한 기준이나 요율은 누가 결정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신고해야 되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노선 운행 사업에서 마을버스, 시외 고속버스, 농어촌 버스, 시내버스 각각 버스 운임의 기준이나 요율은 누가 결정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신고해야 되는지 꼭 한 문제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마을버스는 결정권자가 시장, 군수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신고해야 되냐? 시장, 군수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외버스, 고속버스는 결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신고해야 되냐? 시,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농어촌 버스는 결정권자가 시, 도지사이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신고해야 되냐? 시장, 군수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는 결정권자가 시, 도지사이지만 광역급행형은 시내버스는 광역급행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내버스 누구에게 신고해야 되냐? 시장, 군수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자, 우리 그럼 여러분들 특이사항이 하나 있어요. 잘 보세요.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시내버스 누구에게 신고하죠? 시장, 군수에게 신고합니다. 하지만 시외버스, 고속버스는 누구에게 신고해야 되냐? 시,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 중 버스 운임의 기준, 요율에 대해서 신고할 곳이 아닌 것은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시내버스는 누구한테 신고한다 그랬죠? 시장이나 군수한테 신고합니다. 하지만 시외버스, 고속버스는 누구에게 신고한다? 시, 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그럼 만약에 신고 관할 관청이다 그러면은 다음 중 관할 관청이 다른 걸 고르시오 하면 무조건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문제 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문제 낸다면은 다음 중 버스 운임의 기준, 요율에 대한 결정 및 신고의 관할 관청에 있어서 다음 중 신고 관할 관청이 다른 걸 고르시오 해놓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시외버스, 고속버스 찍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역 운송 사업을 볼 것 같으면 전세버스하고 특수요객은 똑같이 자율요금을 적용하면 되고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전세버스하고 특수요객 자율요금 적용합니다. 시험 문제 꼭 나옵니다. 머릿속에 넣으십시오. 자, 마을버스 결정권자 누구다? 시장, 군수. 그 다음에 시외버스, 고속버스 결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 시도지사. 시내버스 시도지사지만은 광역급행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 관할관청 얘기했죠. 시외버스, 고속버스만 시도지사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예상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버스 운임의 기준 요율 결정권자가 옳지 않게 연결된 것은 1번 농어촌 버스 시도지사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마을버스 시도지사 맞습니까? 아닙니다. 시장 군수입니다. 시장 군수. 정답 2번이죠.
마을버스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 군수입니다. 자, 고속버스 국토교통부 장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외버스 국토교통부 장관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중 버스 운임의 기준 요일 결정권자가 옳지 않게 연결된 건 정답 2번입니다. 마을버스는 여러분들 위에서 얘기했듯이 결정권자 누구다? 시장 군수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클러치의 차단이 잘 안 되는 원인. 자, 클러치 하면 자동차 구조 파트입니다. 자, 클러치의 차단이 잘 안 되는 원인. 자, 첫 번째, 클러치 페달이 간극이 클 때입니다. 그 다음에 유압 장치에 공기가 혼합되었을 때입니다. 들어왔습니다. 공기가 들어왔을 때, 혼입됐을 때. 그 다음에 릴리스 베어링이 손상되거나 파손되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클러치 디스크의 흔들림이 클 때입니다. 그 다음에 클러치 구성 부품이 심하게 마모되었을 때 클러치의 차단이 잘 안 됩니다. 요 원래 자동차 구조 파트는 좀 암기할 게 많아요. 틀리기도 쉽고. 하지만 하나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클러치의 차단이 잘 안 되는 원인. 자, 1번. 유압 장치에 공기가 혼입되었을 때. 맞습니다. 2번. 클러치 디스크의 흔들림이 클 때. 맞습니다. 3번. 릴리스 베어링이 손상되거나 파손되었을 때. 맞습니다. 4번. 클러치 페달이 자유간극이 없을 때. 이건 아닙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운행 형태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운행 형태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시외 우등 고속버스가 있고, 시외 고속버스가 있고, 시외 직행 및 시외 일반 버스가 있습니다. 자, 운행 형태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는 시외 우등 고속버스, 시외 고속버스, 시외 직행 및 시외 일반 버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외 우등 고속버스는 고속형에 사용됩니다. 고속형. 그리고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 정원이 29인승 이하인 대형 승합 자동차입니다. 자, 시외 우등 고속버스 핵심 1톤당 20마력이고 29인승.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시외 고속버스도 고속형에 사용되고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 정원 30인승 이하인 대형 승합차입니다. 그럼 시외 고속버스에서 핵심 1톤당 20마력입니다. 그러면 시외 고속버스는 1톤당 마력이 시외 우등 고속버스랑 동일합니다. 하지만 승차 정원이 틀립니다. 승차 정원은 30인승입니다. 30인승. 알겠습니까? 시외 우등 고속버스와 그 다음에 시외 고속버스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시외 직행 및 시외 일반 버스, 직행형과 일반형에 사용되는 중형 이상의 승합 자동차입니다. 자, 시외 우등 고속버스 1톤당 몇 마력? 20마력. 그 다음에 몇 인승? 29인승. 그 다음에 시외 고속버스는 1톤당 몇 마력? 20. 그 다음에 몇 인승? 30인승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자,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외 고속버스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몇 마력 이상인가? 자, 몇 마력이라 했죠? 몇 마력? 1톤당 몇 마력? 20마력이라고 했습니다. 20마력.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시외 우등 고속버스 및 시외 고속버스는 승차 정원이 각각 몇 인승 이하인 대형 승합 자동차인지 바르게 연결된 것. 자, 위에서도 설명했습니다. 시외 우등 고속버스 몇 인승? 29인승. 그 다음에 시외 고속버스 30인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정답 몇 번? 딱 눈에 보이죠? 몇 번? 3번입니다. 시외 우등 고속버스 29인승. 그 다음에 시외 고속버스 30인승입니다. 자, 머릿속에 넣으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검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동차 검사, 튜닝 검사. 자, 튜닝 검사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 및 승인받은 내용대로 변경하였는가에 대하여 검사를 받는 걸 갖다가 튜닝 검사라고 합니다. 튜닝 검사. 그럼 여기서 알아둘게. 튜닝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튜닝 검사는. 알겠습니까?
튜닝 검사 며칠 이내 검사 받아야 된다? 45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압 용기 검사. 제조 수리 또는 수입한 내압 용기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 실시하는 검사를 갖다 내압 용기 검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안전기준 적합 여부 및 승인받은 내용대로 변경하였는가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는 임시검사 1번 임시검사 아니죠. 2번 튜닝검사죠. 정답 2번입니다. 신규검사 아니고 4번의 내압 용기검사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간선급행버스 체계. 자, 알고 계십시오. 간선급행버스 체계를 도입한 배경은 뭐냐? 자, 왜 간선급행버스 체계를 갖다 도입했냐? 첫 번째, 대중교통 이용률 하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도로와 교통시설 증가의 둔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체중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도로 및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비의 급격한 증가 때문에 간선급행버스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자, 그럼 예상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간선급행버스 체계가 도입된 배경으로 틀린 것은 1번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대중교통 이용률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통체중의 지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도로 및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비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신속하고 양질의 대량 수송에 적합한 비용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알겠습니까? 자, 다음 간선급행버스 체계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선급행버스 체계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일단 첫 번째, 신속한 승하차가 가능합니다. 신속한 승하차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승객에게 버스 운행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사전 요금 징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사전 요금입니다. 후불 체계가 아닙니다. 이 간선급행버스 체계는 사전 요금 징수 시스템이 구축이 핵심입니다. 후불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정류소 및 승차대의 쾌적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대중교통에 대한 승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ITS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활용한 첨단 신호 체계를 운영할 수 있고 중앙버스 차로와 같은 분리된 버스 전용 차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간선급행버스 체계의 특성 꼭 숙지하십시오. 간선급행버스 체계는 신속한 승하차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사전 요금 징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상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간선급행버스 체계의 특성 중 틀린 것은 1번 효율적인 후불 요금 징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1번 아니죠. 후불이 아니라 사전이라 그랬습니다. 사전에 요금 징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2번 실시간으로 승객에게 버스 운행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류소 및 승차대의 쾌적성이 향상됩니다. 네 번째, 환승 정류소 및 터미널을 이용하여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가 가능합니다. 이 간선급행 버스 체계는. 다음 문제. 자,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암기하시고 꼭 한 문제 나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를 맞아줘야 좀 버스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대한 사고 시 사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회 때는 과태료가 50만원 부과됩니다. 2회 때는 75만원 부과됩니다. 3회 때는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결국 25만원씩 부과되죠. 1회 때는 50, 2회 때는 75, 3회 때는 100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두 번째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중대한 사고 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에 1회 때는 20만원입니다.
2회 때는 30만원, 3회 때는 50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요것도 여객이 착용하는 자석 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1회 때는 20만원입니다. 2회 때는 30만원, 3회 때는 50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 네 번째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운수 종사자가 차량이 출발 전에 여객이 자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1회 때는 3만원입니다. 2회 때는 5만원, 3회 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담배를 피웠어요. 흡연했어요. 또는 휴식 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운행을 했어요. 이럴 때 과태료 1회 때는 10만원입니다. 2회 때는 10만원, 3회 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정한 장소에서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나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했을 때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이럴 때, 자, 즉 일정한 장소에서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거나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하거나 운행했을 때 1회 때는 20만원이고 2회 때 20만원, 3회 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자, 여러분들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은 시험 전날에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한 문제 꼭 출제됩니다. 자, 그럼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상 문제 첫 번째. 운수 종사자가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한 1회 적발 시 과태료 금액. 자, 담배 피웠어요. 1회 때 얼마? 정답 3번에 10만원입니다. 자, 다음 문제. 운수 종사자가 일정한 장소에서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에 대한 2차 적발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얼마냐? 몇 회 때 걸렸다 그랬어요? 몇 회? 몇 회 적발 시? 2차 적발 시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적발 시 얼마다? 정답 2번 20만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자, 윤쌤의 버스 자격 시험 대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름대로 만족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